패밀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빼남입니다. 자, 다이어트 하다 보면 마음이 참 힘들죠. 자, 어쩔 때는요 거의 정신이 나갈 것처럼도 느껴집니다. 멘탈이 붕괴, 즉 멘붕이 오는 거죠. 자, 이렇게 다이어트 하다가 멘탈이 깨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은 다이어트 멘붕 대처법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이어트 중간이든 아니면 실패했다고 느껴서 멘붕이 왔든 좌절하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본인만 그러신 게 아니고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겪게 됩니다. 자, UCL의 14년도 연구에서 1979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4년에 걸쳐서 5% 이상을 감량한 사람들은요 우울감이 더 많았습니다. 즉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들까지도 중간에 좌절이나 실패 등등을 겪으면서 우울감을 겪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멘붕이란 거는 이 중간중간에 당연히 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오히려 그럴 때 포기하지 마시고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될까, 이 해결책하고 대처법에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이어트 멘붕에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 자, 여러 대처법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이어트 하다 멘탈 깨졌을 때 대처법, 첫 번째는요 바로 목표 재설정입니다. 목표라고 하면 도달하고 싶은 최종 몸무게가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얼마 만에 얼만큼의 시간이 들어서 도달하냐, 개월수의 문제도 있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뺄까, 얼마 만에 그만큼 뺄까, 이 두 개의 목표가 비현실적인 건 아닌지, 내가 이렇게 비현실적인 목표를 잡은 건 아닌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2kg씩 한 달간 8kg 빼야지, 자, 이런 식으로 목표를 너무 빠르게 잡으면 대부분은요 이걸 성공하지 못합니다. 매주 실패할 때마다 실망감이나 스트레스가 생기겠죠. 또 평생 가장 날씬했을 때가 20대 초반에 60kg였는데 자, 지금은 40대가 되었고 지금 80kg예요. 그런데 갑자기 목표를 45kg로 잡으면, 내가 20대 초반에도 45kg 된 적이 없는데 갑자기 목표를 45kg로 잡으면 이것도 무리가 좀 크겠죠. 반대로 목표가 너무 낮아서 한 달에 500g만 빼야지, 1kg만 빼야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이게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잘 알지도 못하겠고 동기부여도 안 될 수도 있고, 이게 또 흐지부지 되면서 또 실패했네, 이렇게 작은 것도 실패했네, 이러면서 오히려 더 자괴감이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적절한 목표를 잘 잡아주는 게 이 다이어트 멘붕을 막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다이어트 목표는요 내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내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평균적인 정상 체중 내에서 어디까지 빼냐, 그거를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건강에 당연히 무리가 없는 수준에서 그렇게 하셔야겠죠. 따라서 목표를 잡으실 때 정상 체중 안쪽에서, 그 안쪽에서 가장 최저 수준인 BMI 18.5 이하, 거기로 내려가면은 안 됩니다. 이 이하로 내려가면은 저체중이기 때문에 여기가 마지노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나는 어느 정도가 가면 이 마지노선에 도달하는지 그걸 궁금하실 거잖아요. 자, 제가 쉽게 하는 공식 알려드릴게요. 자, 내가 구하고 싶은 BMI에 내 키를 미터로 곱하시고 그걸 한 번 더 곱하시면은,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그 체중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최저 BMI가 18.5니까 그 이하로 내려가면 안 좋을 것 같다. 그러면 딱 거기까지만 일단 맞춰봐야지. 만약 하신다면은, 그렇다면 내 키가 160cm라면은 자 18.5 BMI, 자 그리고 160cm니까 1.6 미터로 했죠. 18.5에 1.6을 곱하시고 1.6을 한 번 더 곱하세요. 자, 이렇게 하면은 47.36이 나오겠죠. 그게 내가 도달할 수 있는 최저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목표는 이 최저 BMI인 BMI 18.5 이상으로 잡으시길 권유드리고,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현실적으로요 근육이 많은 사람은 BMI가 무조건 더 안 좋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근육이 많아서 체중이 늘어난 거는, 그거는 여러분 상관 안 하시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체지방률을 같이 좀 보셔야 될 수가 있어요. 특히 남자는 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가톨릭 의대의 03년도 연구를 보실게요. 우리나라 평균 체지방률이 남자 22%, 여자 32% 정도입니다. 여기 예시 그림들을 같이 좀 보시면 요 정도, 일반인 중간쯤에 딱 있어요. 자, 이 정도 목표가 아주 현실적으로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보이고요. 더 빼실 분들은 여기서 한 마이너스 5% 정도 더 하면 그게 얼추 마지노선이겠구나, 일반인의 마지노선이겠구나 하시면 됩니다. 물론 운동선수나 이런 프로분들은 다르시겠지만요, 일반인 기준에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뻐 보이는 것보다는 건강 때문에, 내가 살고 싶어서 다이어트를 하신다면, 건강을 위해서 뺀다고 한다면 무조건 마르면 좋을 것 같지만 그건 또 아닙니다.
자, 서울대 의대의 11년도 연구에 따르면 BMI가 22.6에서 27.5인 경우, 즉 정상에서 아주 약간 과체중일 때가 사망할 확률이 오히려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아까 160cm인 사람이라면 57.85에서 70.4kg까지 조절하시면 됩니다. 물론 거기서 최고 수준인 그 70에 맞출 필요는 굳이 그렇게 맞출 필요는 없겠죠. 사람이 겨울에는 2, 3kg가 더 찌기도 하고 여행이나 기타 변수 그런 거 가져도 살찔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고려하면은 한 65 정도까지 빼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마지막으로 얼마 만에 빼느냐도 중요하겠죠. 미국 국립보건원 NIH의 임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요, 건강하게 빠지는 속도는 한 달에 2에서 4kg 또는 체중의 3에서 5%입니다. 이것보다 더 빨리 빼려고 하다 보면 탈모, 담석, 생리불순, 근손실, 변비 등도 일어날 수 있죠. 따라서 현재 체중이 정상이나 과체중 범위에 있으시면은 한 달 2에서 4kg 정도를 생각하시고요. 내가 만약에 이미 비만이나 고도비만이다, 그렇다면 체중의 3에서 5% 정도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현실적인 목표로 재설정을 지금이라도 빨리 해주시면 추가적인 다이어트 멘붕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다이어트 멘붕 대처법 두 번째, 서포트 그룹입니다. 다이어트를 혼자서 한다고 혹시 생각하셨나요? 다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버드 의대 07년도 연구에서 12,067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한 사람이 체중이 증가하면요, 그 사람의 친구, 친척, 배우자, 심지어 이웃까지도 체중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친구는 57% 증가했고요, 형제는 40% 증가, 배우자는 37% 증가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크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당연하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주위 사람들도 전부 다이어트 실패하기만 한다면 나한테 조언이나 도움을 주기 힘들 것이고, 반대로 주위에 한 명이라도 성공한 사람이 있다면 나에게 여러 가지 힘을 주는 말들도 해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자꾸 다이어트 멘붕이 오고 다이어트가 막 삐걱거린다면은 내 주위 사람들이 나를 돕는 사람들인지 아닌지 한 번쯤은 되돌아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 다이어트를 하는 동안에는 너무 좀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자, 그런 분들이라면 잠시 만남을 좀 보류하고 있는 것도 좋을 수도 있겠죠. 다이어트 멘붕 대처법 세 번째는 바로 식단 조정입니다. 다이어트 멘붕을 초래하는 가장 큰 부분 중에 사실 하나인데요, 얼핏 생각하기에 다이어트 성공하려면 무조건 식단을 타이트하게 세게만 가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게요, 실패와 멘붕의 지름길입니다. 이걸 청개구리 효과, 전문용어로 리액턴스 이펙트라고 하죠. 금지하면 금지할수록 더 하고 싶어지는 현상, 이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시험 때 더 놀고 싶고, 먹지 말라면 더 먹고 싶고, 좋아하는 음식들을 전부 끊고 채소 닭가슴살만 먹는다? 이게 사실 유지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따라서 식단에 여유를 좀 줘가지고 적절히 내가 먹고 싶은 것들을 조절하면서 먹는 쪽으로 자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 핵심을요, 뭐뭐를 금지해서 아예 안 먹는 쪽으로 자꾸 이렇게 훈련을 하기보다는 그걸 내가 조절해서 적절하게 먹는 거를 배우는 방향으로 자꾸 훈련을 하는 거를 신경을 쓰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뭔가를 중독을 끊는 방법으로 콜드 터키법, 한 번에 뚝 끊는 거를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자, 그렇게 해서 한 번에 뚝 끊었더라도 제가 그 뒤에 말씀드린 내용들 있죠? 이거를 다시 조금씩 먹기 시작을 하면서 훈련을 해가지고 그거를 내가 적절히 먹을 수 있는 방법도 나중에 개발하는 거를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다이어트 멘붕 대처법들을 한번 좀 알아봤어요. 그런데 이미 오고 나서 대처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자, 예방법도 중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 멘붕 예방법 2개도 추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너무 당연하죠. 먹고 살기 위한 일도 스트레스가 올 수 있는데 다이어트도 큰 스트레스입니다. 먹는 게 바뀌고 생활 습관도 바뀌는데 마냥 편하기만 한 사람은 없겠죠. 따라서 이 다이어트 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게 당연하니까 그냥 참는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도 좀 개발하셔야 됩니다. 그 스트레스 푸는 게 폭식만 아니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운동을 좀 자주 권유하고 있죠.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가 풀리기 때문이에요. 하버드 의대 20년도 자료를 보시면 가만히 쉬는 것보다도 오히려 운동을 좀 해주는 게 휴식이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죠. 특히 스트레스를 푸는 데는 이 유산소 운동이 좀 더 좋을 수도 있다고는 하는데, 자, 자신이 맞는 운동이면요, 무산소든 유산소든 뭐든지 큰 상관은 없다고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은 다이어트 하실 때 취미든 운동이든 뭐든 간에 내가 좀 재밌는 거,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거를 뭐든지 좀 찾아서 해보시길 좀 권유드려요. 멘붕 예방법 두 번째는 자기 수영입니다.
일단 목표는 크게 가지시더라도 내 몸과 내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꼭 좀 가져주세요. SNS만 보면 모든 사람이 모델 같고 나만 몸이 한심한 것 같고 이렇죠. 근데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 자료 보시면요, 우리나라 20대 남자의 40% 이상이 비만이고요, 30대 남자 50% 이상이 비만입니다. 즉 20, 40대 남자의 경우에는 정상 체중의 사람들이 거의 반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들 SNS만 보다 보니까 자꾸 평균 올려치기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나를 오히려 한심하게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지 마시고 정확하게 현실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냥 작게 해서 만족하라 이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작은 성공을 할 때마다, 작은 성공을 하더라도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성공했을 때도 자꾸 위에만 보고 아휴 이거밖에 못했네 이러지 마시고, 내 작은 성공도 스스로 좀 축하해주고 격려를 해주라는 말씀이죠. 1kg밖에 못 뺐어? 이게 아니고 야 나 1kg나 뺐네, 나 그래 나 할 수 있어, 자꾸 이렇게 나도 하면 할 수 있구나 라고 나를 스스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절대로 정신승리가 아닙니다. 정신승리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건요, 모든 성공한 사람들이 한 번씩 거쳐갔던 자기 긍정의 과정입니다.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 이런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셔가지고 이 다이어트 하실 때 멘탈 유지 잘 하시고 다이어트도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다이어트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 저는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 살빼남 그리고 브로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